이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용도 전략이 바로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셔닝은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후발주자라든지 신규주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내 용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포지셔닝을 차별화라든지 블루오션 전략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포지셔닝은 블루오션이나 차별화가 아닙니다. 이 포지셔닝이란 시장에 어떤 이런 파이가 있을 때, 이 파이에서 이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파이에서 3등, 4등, 5등, 6등 되자가 아니고요. 이 파이에서 이 적은 용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여기서 1등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내가 뭐 40등이다, 50등이다 그래가지고 50등만큼의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더라도 요 용도에서만큼은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 나한테 와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용도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용도가 뭐냐. 그래서 이 시장 파이는 반드시 레드오션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이 밖에 나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선교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라는 말이 되게 속기 쉬운 게,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면요, 마치 남과 다르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포지셔닝을 하면은 당연히 남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차별화를 한다고 포지셔닝, 즉 용도가 생기지는 않아요. 포지셔닝을 하면은 차별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차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화는 포지셔닝을 제대로 했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지셔닝은 레드오션 안에서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내가 가장 전문적일 수 있는 그 용도를 찾아내는 그 전략인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 포지셔닝이 이제 용도라고 하니까 나만의 위치, 이렇게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MD들한테도 PB를 만들 때 포지셔닝이 확실하지 않은 상품은 PB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직원들이 다 책을 뒤져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책을 뒤져가지고 포지셔닝 맵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런칭하고 싶은 그 PB의 좌표를 찍어서 왔는데, 그 맵에 그 축이 전부 다 가격하고 퀄리티예요. 비싸고 좋은 상품은 명품이고, 싸고 후진 거는 나쁜 물건들이고, 싸구려 물건들이고, 비싸고 후진 거는 당연히 안 팔리니까 그 시장은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겠다. 그게 무슨 포지셔닝입니까? 거기는 돈을 못 버니까 아무도 안 가는 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XY 축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우리가 잡힐 수 있는 포지셔닝 로케이션은 다 포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없는 거는 돈이 안 벌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은 그렇게 2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약간 형이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현대사회에서는 포지셔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그 포지셔닝 예를 드렸어요. 동네 코끼리 마트가 옛날에 마트 생기면, 편의점 생기면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왜 아직도 안 망하고 살아있느냐? 코끼리 마트라는 업태가 왜 아직 없어지지 않느냐? 용도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마트에서, 뭐 코스코에서 싸게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지만, 당장 오늘 저녁 만들 때 뭐 두부 한 모, 뭐 파 한 단 없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거 사러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없고 이마트 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바로 또 앞에 걸어가가지고 그거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만큼은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리테일 업장에서 코끼리 마트가 1등인 거죠. 그래서 그 코끼리 마트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용도를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 파일을 먹지는 못하죠. 미국에 에이비스라는 렌터카가 있거든요. 에이비스 렌터카의 전략도 좋은 포지셔닝이에요. 아주 클래식한. 미국 렌터카 시장의 1등은 허츠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비스는 허츠에 비해 가지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차도 많지 않고 값도 싸지 않아요. 왜냐면은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에이비스가 아주 황당한 캠페인을 했죠. 뭐냐면은
우리는 2등입니다. 업계 2등입니다. 2등도 아닌데 2등이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2등이라고 누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가 재밌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면 허츠는 1등이기 때문에 항상 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 많으신 분들은 1등인 허츠 가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 뭐 다양한 자동차 이런 거 다 하시는데 만약에 기다리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급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오세요. 이게 포지셔닝이죠. 고객이 생각지도 않았던 용도를 일깨워 준 거죠. 너 그런 용도 있지? 그럴 때는 우리한테 와. 우리는 그 용도를 충족하는 데에서만큼 우리가 1등이야. 왜냐면 줄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줄이 없죠. 왜냐면 허츠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어떤 그 상품적인 측면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2차원적으로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용도가 생겨요. 디자인도 포지셔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위글위글이라고 요즘 잘 나가는 그 디자인 소품 브랜드 있죠. 그래서 이 위글위글처럼 그 디자인의 그 장르가 되게 좁은 장르예요. 위글위글은 되게 키치하거든요. 근데 이 키치라는 게 모든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카테고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셔닝을 타겟팅이랑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타겟팅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 자체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용도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비스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줄을 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줄을 서는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이 줄을 서는 걸 가지고 사람을 나눌 수 없잖아요. 타겟팅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동일 인물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줄을 서도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줄을 쓰면은 안 되는 바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글위글이라는 이 키치 디자인, 이 디자인 상품 이거는 타겟팅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0대, 30대 여성을 타겟팅 해가지고 위글위글 디자인 좋아하는 뭐 그룹이 몇 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고객을 타겟팅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의 내부에는 위글위글 같은 디자인을 좋아할 때도 있고 뭐 로라 애슐리처럼 좀 러블리한 거를 좋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지처럼 간단한 상품을 좋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기에 따라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상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상품은 무지 같은 걸 사고 또 어떤 상품은 키체인 같은 거는 위글위글 같은 걸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그 디자인의 장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타겟팅이라고 동일화시키면은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위글위글도 키치 디자인이 필요한 용도, 그 용도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코즈니도 우리는 상품을 선택할 때 원칙이 뭐냐면은 이 상품이 코즈니스럽냐. 그래서 코즈니스러운 상품을 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사람 내부의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코즈니스러운 상품을 살 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동일한 인물 안에서도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코즈니스러운 거가 어울리는 또 상품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상품의 어떤 디자인의 장르도 포지셔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 의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케일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그 질샌더 그러니까 독일 명품 의류를 카피한 거예요. 지금 장사 잘 되는 보세 의류를 보면요. 그냥 이것저것 뭐 크리스찬 디올이니 뭐 루이비통이니 뭐 이런 거 죄다 카피해가지고 명품이라면 전부 다 카피해가지고 하는 그런 데들은 장사가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카피하는 그 명품이 딱 세부화돼 있어요. 직장 여성 중에서 약간 이제 뭐 한 부장급쯤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거죠. 질샌더 같은 거를. 근데 비싸니까 보세 옷을 사더라도 이왕이면은 이런 조금 점잖은 컷.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용도를 케이리가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되게 좁죠. 보세 의류 중에서 명품 카피 중에서도 질샌더 컷. 그 다음에 마켓비가 처음에 런칭할 때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케아 싼 카피 그리고 이케아에서는
이 디자인은 두 컬러밖에 없는데 마켓피에 가면은 뭐 여러 컬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케아 상품을 싸게 카피한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런 용도, 요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은 마켓피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배송도 해주고 이케아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린 뭐 유통기간이 임박한 식품만 판다. 그러니까 용도가 명확한 거죠. 유통기간이 임박한 화장품을 판다. 이것도 명확한 용도인 거죠. 유통기간이 임박한 화장품을 누가 살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용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용도를 가진 곳에서 사겠죠. 뭐 사우나가 대표적인 곳이겠죠. 사우나에서 스킨이나 로션 갖다 놓으면은 순식간에 다 쓰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쓰는 것보다는 유통기간이 임박한 화장품을 사서 싸게 사는 게 낫죠. 어차피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스pen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어떤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파는데 정말 알뜰주부 입장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판다. 어느 사이트가. 그럼 이것도 명확한 포지셔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를 하는 남편, 와이프는 일하고, 이런 남편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주부 아빠가 고른 아이디어가 생활용품. 이거는 일반 주부, 여자 주부가 고른 아이디어의 생활용품하고는 좀 장르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아빠들은 일을 디테일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좀 간단 건성 그러면서도 효과는 좋고 와이프가 보면 즐거움을 하겠지만 그런 생활용품들이 많겠죠.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포지셔닝, 즉 용도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 사이트가 뭐 상품이 제일 많아요, 제일 싸요, 제일 예뻐요, 뭐 이렇게 범용적으로 전선을 넓히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그 용도가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용도만 딱 좁혀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서만큼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품을 사고 마케팅을 하고 상품명을 짓고 광고 카피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이 모든 이 4P 활동이 나의 이 포지셔닝 용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지셔닝 전략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도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브랜드는 그 뭐 러브마크처럼 사람들이 뭐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뭐 브랜드한테 막 충성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용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친근, 감각, 의외성, 신뢰 이게 브랜드의 그 제일 중요한 그 요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브랜드는 우리가 뭐 상품 단위도 브랜드로 만들 수 있고 이 샵 브랜드도 브랜드잖아요. 자, 이 브랜드 얘기는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다음번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브랜드의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포지셔닝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많이 썼지만 쓰고 버리는 버추얼 브랜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가 어떤 감성을 자극하기보다는 이 상품의 매출, 특성, 즉 포지셔닝을 강조하기 위한 서브 역할로 지금 그 용도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용도를 나는 만들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용도를 만들 수 있는가, 용도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엔드 픽처를 내가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 것인가,